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 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하락 끝, 상승 시작, 집값 바닥 찍었나? 자, 요새 부동산 관련 기사 이런 제목 유독 많습니다. 보시죠. 집값 속속 반등, 집값 하락 멈췄다 등등인데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떨어지던 집값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집 가진 사람들은 반길만 하지만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선 괜스레 불안해집니다. 정말 집값 하락 끝나고 이제부터 오르는 거 맞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팩트체크 해보고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그 집값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네네. 전국 아파트 매매 상승 거래가 늘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상승 거래가 정확히 뭔가요? 상승 거래라고 한다면 2달 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거래했던 가격이 올라가는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하락 거래라고 한다면 이제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자, 상승 거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보이시죠? 자, 2달 전보다 올라가면 상승 거래, 내려가면 하락 거래인데 최근에 상승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달 전보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죠. 보시면 전국적으로 57.6%. 그러니까 상승 거래가 57.6%라는 얘기는 100개가 계약이 되면 57.6건은 가격이 더 올랐다. 2달 전보다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지역별로 살펴볼 텐데 세종시가 1위입니다. 고진감래. 세종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집값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인데 77.5%면은요. 100건 중에 77건은 2달 전보다 가격이 올랐던 거래다. 서울은 64고요. 경기도는 62.7, 인천이 62.4니까 세종과 수도권 지역이 지방보다는 아무래도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 건수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네네. 자, 그러면 또 소장님이 집값 바닥을 확인할 때 네. 미분양 지표, 그러니까 미분양이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좀 추이가 좀 요새 어떤가요? 미분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미분양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미분양인데요. 미분양 또 우리 1월까지만 하더라도 와 이렇게 빨리 증가해도 되나 굉장히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보시면 다행입니다. 자, 2월은 소폭 멈췄고요. 3월에는 4.4% 줄어들었습니다. 꺾였네요, 그래도. 네, 꺾였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7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네. 증가하지 않은 게 어디야. 소폭 꺾였다는데 저는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아하. 5월, 4월, 5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이 비슷한 분위기, 약간 소폭 하락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숨은 돌렸다. 네. 큰 위기는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도 미분양이 소진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아. 보통 일반적인 미분양은 열심히 또 프로모션을 하고 판촉 행사를 하면 팔릴 수가 있는데 안 팔렸다는 거죠. 1.1% 증가를 했습니다. 2월이 8,554호 전국이었는데 지금 3월은 8,650호로 1.1% 늘어났으니까 위기가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이게 소화가 되는 건 아니고 일단 관망이다. 멈췄다. 매수자들도 긴가민가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팔려는 분들, 건설사들도 파격적인 가격 인하는 하지 않고 지금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여전히 조금 늘었다. 네네. 요새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그 2030 세대가 집을 사려는 추세가 많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연령, 집을 언제 사냐라고 하면 4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사거든요. 그렇죠.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2030 세대들이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요. 연끌을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다시 또 늘어납니다. 자, 1월, 3월, 올해 1일, 3월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98,104호인데요. 네. 104건인데 2030 비중이 28.1%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면 가장 집을 많이 사는 40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40대가 22,572호. 어허. 그러니까 25.6%. 가장 집을 많이 사는 40대보다도 2030이 더 많이 샀다. 물론 두 세대를 묶은 거니까 뭐 수치가 많을 수 묶었는데 있지만 20대는 굉장히 약하고요. 그렇죠. 주로 30대이기 때문에 네. 30대가 40대를 능가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 의미가 있네요. 네네. 이게 좀 이례적인 거죠? 최근에 발생하는 이력이고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당연히 40에서 59세 정도를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다.
2030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무슨 돈이 있어서. 사느냐라고 했는데 네. 한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만 지금 또 따로 수치가 나왔는데 네네. 이건 예, 뭔가요? 전국은 그렇고요. 서울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자 12월 작년 12월에 29.8% 2030 비중이 29.8%로 낮았는데 보십시오. 한 4개월 만에 36%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30들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건 중에 3건 이상은 2030이 산 그렇죠. 거래다라고. 3.6건은 2030들이 샀는 거죠. 꽤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매입을 했다라고 그럼 해석할 수 무슨 있습니다. 돈이냐고 아까 그런 말이 나온다 했는데 그럼 네. 돈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대출.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네. 2021년 가파르게 집값이 올랐잖아요. 잠깐 조정이 되고 다시 또 오르면 어떡하지?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좀 욕심을 냈고요. 네. 구매 욕구가 높아지더라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특례보금자리라고 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DSR 소득 대비 집값을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해주는데 DSR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생애 최초는 80%까지 LTV를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매 욕구가 늘어나면서 구매 능력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좀 덕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자, 그럼 이제 팩트 체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아까 봤던 그 무수한 그 기사들처럼 네. 오르고 있는 게 맞느냐 팩트 체크해 주시죠. 오르는 건 사실입니다. 두 달 전보다 올랐으니까 뭐 우리가 통계를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인데 그래도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져서 올 1월 달까지 떨어지고요. 1.3 대책이 나오고 이제 반등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상승 거래가 제가 2달 전에 거래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3월 2, 3월 뭐 거래량, 3, 4월 거래량을 보면 2달 전이면 1월, 2월이잖아요. 네. 가장 분위기 안 좋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늘어났겠죠. 늘어나는 게 정상이고요. 작년 12월, 1월은 하락 거래가 늘어났거든요. 당연하죠. 10월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네. 저는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2030 비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서울은 뭐 36% 정도가 네. 되는데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래량이 5분의 1 토막입니다. 2년 전체가요? 전은 5천 건에서 15,0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2, 3천 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아진 거래량 중에서 2030 비중이 많다는 거지 전체적인 절대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다.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를 보고 뭐 10명 중에 뭐 몇 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좀 그렇고요. 늘어난 거는 사실이지만 네. 좀 우리가 주의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런 그래프 뭐 10건 중 3건 이상이 2030이다 이거는 비중인 거지. 비중이죠. 전체 파이 자체는 지금 줄었다. 매매 파이는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줄어들고요. 절대 거래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까 그런 기사들을 보고 네. 집값 상승이야? 뭐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절대 되겠네요. 호들갑 떨 필요는 없고요. 네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고요. 집값이 7년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년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1년 안에 다시 또 반등을 해야 돼. 이런 조급한 마음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집가 상승 뭐 이런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결론은 일시적 반등이다.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상승은 정리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잠시 정리할게요. 네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면 그럼 이제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충분히 내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좀 찝어주시죠. 예측을 해주시죠. 굉장히 불안하죠. 네. 굉장히 불안한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저도 제 애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빠 집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저희 애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요. 한 3년 기다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애는 3년 너무 긴데 1년 또 못 기다리겠어라고 하는데 너 돈 없잖아.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야. 종잣돈 모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도 우리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2013년까지 4년 정도 조정기가 있었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되는 시기, 네. 그러니까 집값에 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우리가 공급을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공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들어오는 입주 물량들, 네. 입주 물량을 보는데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3년 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년 후를 예측하려면 지금의 착공과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3년 후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지표를 한번 보자는 네. 거죠. 자, 착공은 2, 3년 후에 준공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보려면 지금의 착공을 봐야 그렇죠. 되고요. 인허가는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공급 흐름을 보자면 네.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지금 어떤 흐름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프 한번 보이시죠?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11만 2천 건이었는데 네. 2023년 올해는 8만 6천 건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면 공사가 들어간 착공은 어떻게 되느냐?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1, 2년 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네. 공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줄어들죠. 자,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12만 9천,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만 4천입니다. 이 얘기는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겠다. 아.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집값도 좀 떨어져 있을 거고요. 화폐 가치 하락도 반영이 되고 심리도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객관적인 지표, 인허가와 착공과 준공 이 수치로 보면 한 3년, 한 2025년쯤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는 있다. 물론 공급이 변수는 부족해질 있죠. 뭐 금리라든지 정책적인 변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지만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집값 반등의 예상 시기는 한 2025년 이후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네네, 있다 정도로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